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 특히 이제 땀과 물에 굉장히 베이스가 많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셔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특히 땀과 물에 강한 말 그대로 쫀쫀 초밀착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쫀쫀 초밀착 베이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마스크팩인데요. 피부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정말 베이스가 쫀쫀하게 먹냐, 오래 유지가 되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마스크팩들은 대부분 다 수분감, 유분감을 부여해주는 개념의 마스크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약간의 묵은 각질이라던가 지나친 영양분, 유분감 여러 가지들이 엉키다 보니 베이스를 해도 먹지도 않고 밀리고 오히려 밀착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약간 정말 쫀쫀한 초밀착 베이스를 할 때는 묵은 각질이라던가 약간의 피부에 노폐물을 좀 걷어낼 건 걷어내고 부여해줄 건 부여해주는 이 마스크팩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붙인 건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트 마스크팩이랑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쓸데없는 걸 걷어 나옵니다. 같이. 그리고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얘는 근데 좀 오래 있어야 돼요. 일반 마스크팩이랑 달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일반적인 마스크팩이 보통 15분, 20분 정도 있으면 충분히 흡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전에 떼어내서 두들겨 흡수시키기도 하는데 이 마스크팩은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마스크팩 활용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붙이기 전에 소량의 에센스를 바르고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를 좀 약간 건조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스 좀 바르시고 하면 보다 자극 없이 아주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20분 동안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말라가는지 변화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있어 혼자. 네,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원래는 집에서 하시면 30분?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말라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좀 지하 스튜디오다 보니까 약간 좀 습기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모델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머드 마스크 특성상 마르고 나면 이렇게 딱딱해져요. 묻어나는 것도 없고요.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유분이라던가 노폐물들을 이렇게 흡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 좀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본인 띄워보세요. 굉장히 뜰 때 약간의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쵸? 오. 네. 이렇게. 시원해. 지금 보시면 이게 떼어낸 방향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공들의 그 약간 노폐물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미세먼지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그 피부에 또 유분, 지나친 약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유분들까지도 같이 흡착돼서 이렇게 탁 띄어내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되게 맑아지고 깨끗해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클렌징 워터죠. 클렌징 워터 이용해서 원래 집에서는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쵸? 1차적으로 지금 모공에 있는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혹은 쓸데없는 유분들을 한번 싹 걷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보들보들해졌어요. 이 상태에서는 진짜 뭘 발라도 쏙쏙 잘 먹습니다. 기초를 좀 발라볼게요. 극강의 밀착력을 요구하는 베이스를 할 때는 기초를 너무 많이 안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초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베이스가 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킨, 에멀전, 뭐 에센스, 크림 이렇게 바를 거를 좀 단계를 줄여서 스킨 바르시고 에멀전을 차라리 2번 여러 번에 나눠서 바르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에멀전 자체 갖고 있는 약간 입자가 굉장히 크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소프트하기 때문에 피부가 먹는 속도도 빠르고 피부에 조금 더 크림보다는 좋은 유지력을 구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양을 여러 번에 나눠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를 할 건데요. 오늘은 프라이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쫀쫀 정말 초밀착 베이스를 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사용할 프라이머는 약간
발랐을 때 피부를 실키하고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타입의 제품입니다. 프라이머를 바르실 때는 굳이 얼굴 전체에 다 바를 필요는 없고요. 모공이라던가 내가 좀 고민인 부분 혹은 유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건조한 눈가라던가 입가 이런 부분까지 발라줄 경우 베이스를 오히려 좀 되게 쫀쫀한 게 아니라 약간 텁텁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머는 바른 다음에 약간의 고착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위에다 바로 베이스를 할 경우에 오히려 베이스 밀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살짝 이렇게 발려놓고요. 한 1분에서 3분 정도 고착할 시간을 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동안 뭘 하냐? 가만히 있지 말고 립밤을 좀 미리 발라놓는다거나 뷰러를 하는 등 다른 메이크업을 미리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부가 약간 조금 유분이 제거돼서 실키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밀착이 잘 돼서 정말 지워지지 않는 쫀쫀한 그런 베이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커버력이 좀 높으면서 밀착력이 좋은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긴 봉이 달려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라줘도 되는데요. 전 조금 더 균일한 표현을 위해서 스파츌라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밀착력이 좋게 표현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궁합은 제가 생각할 땐 스파츌라와 라텍스 스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좀 밀착력 있는 쫀쫀한 베이스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펀지, 라텍스 스펀지의 코팅이 안 된 부분을 이용해서 빠르게 두들겨줍니다. 마찬가지로 볼 부위 같이 넓은 부위 위주로 두들겨주고요. 눈가라든가 콧가, 입가 같이 얼굴 외곽 부분 같이 좀 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펴발라준다는 잔여분을 이용해서 가볍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때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찍찍 밀듯이가 아니라 가볍게 두들기듯이 이렇게 표현해줘야 이 프라이머 위에 파운데이션이 정말 쫀쫀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다소 좀 세다 싶을 정도로 두르는 게 좋아요. 너무 살살살 하다 보면은 피부에 밀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들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실 때는 최대한 얇게 해놓은 다음에 텐션 있게 좀 힘있게 두들겨주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두들기는 걸 보면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프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프지 않죠? 네,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코팅된 부분을 두들기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 깔아준 다음부에는 코팅된 부분으로 두들겨주면 더 밀착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정말 피부와 하나가 되듯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피부에 고민 있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많거든요. 약간 뭐 기미주근깨라든가 잡티, 모공 모든 부분이 대부분 다 볼에 좀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도톰하게 아주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해서 이렇게 도톰하게 조금씩 올려주게 되면 베이스가 두껍지 않으면서 커버는 좀 확실하게 되는 그런 베이스로 표현이 됩니다. 다크서클을 커버하는데 아주 특화된 컨실러인데요. 약간의 피치빛을 띠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조금만 사용해도 칙칙한 다크를 쉽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양을 정말 적게 쓰면 쓸수록 잘 가려지거든요. 여기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물 센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색소가 좀 침착된 부분에 자연스럽게 올려서 커버를 해줍니다. 이런 컨실러 제품이 있어요. 컨실러 팔레트인데요.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조색을 통해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위치별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밝은 톤과 중간 톤 정도 가볍게 믹스해 주시고요. 처음에 사용한 파운데이션도 아주 소량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잡티 부분, 기미라든가 약간 침착된 작은 잡티들 커버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커버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커버할 때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잘 안 가려져요. 왜냐하면 너무 국소 부위만을 막 가리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멀리서 봤을 때 얼룩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실러는 정말 양을 적당히 줄여서 이 색소 침착 부분을 살짝 완화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커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방법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주는 데 커버가 훨씬 더 세련되고 예뻐 보이거든요. 모델이
눈에 좀 유분이 많은 편이라 끼는 게 많아서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를 살짝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는 방금 전에 사용한 파운데이션과 아주 소량을 섞어서 눈두덩이에 두들겼습니다. 여기서 유지력을 훨씬 더 한층 도와줄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줄 건데요. 파우더는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투명 파우더를 이용할 거고요. 투명 파우더를 바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서요. 감시고 유분이 많이 나오는 이마, 그리고 눈썹, 그리고 눈에도 유분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눈가, 그리고 가볍게 외곽 부분 전체적으로 가볍게만 쓸어주면 됩니다. 이 파우더를 하고 안 하고가 유지력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파우더 없이 마무리를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올라와서 베이스가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고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유분이 올라와도 정말 예쁘게 무너지는, 예쁘게 유분이 도는 그런 피부로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미스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픽서 기능이 정말 특화된 미스트인데요. 보시고요. 파우더를 하고선 미스트를 뿌려도 괜찮나요? 혹은 미스트 후에 파우더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파우더를 하실 거면 미스트 전에 파우더를 아주 소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스트를 뿌리시는 게 좋고요. 이 위에다가 또 파우더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뭉치겠죠. 그 대신에 파우더를 할 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얇게 미스트를 뿌려도 뭉치지가 않으니까요. 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제가 뿌리고 싶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시켰어요. 뿌리라고. 자, 괜찮아? 그리고 베이스를 이렇게 잘 해놓으면, 제가 경험상 베이스가 이렇게 일반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얹어져 있다면 이렇게 베이스를 쫀쫀하게 해주게 되면 베이스가 이렇게 하나가 되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유분이 올라와도 이 사이로 올라와서 몽글몽글 올라와서 이 베이스를 망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스 위로 유분이 올라오고 물이 묻어도 이 위로 묻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잘 망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하고선 이렇게 휴지로 누르죠. 물이 많이 묻었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거의 많이 안 묻어났죠. 묻어났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또 한 가지 좋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물이 묻었어도 이렇게 베이스가 좀 짠짠하게 잘 묻어 있을 때는 이 윗부분에 가볍게 이렇게 두들겨주면 베이스가 망가지지 않고 한 번 더 정돈이 됩니다. 땀을 흘리거나 워터파크에 가도 물에 물론 들어가면 당연히 지워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외부 환경에도 정말 피부를 오랫도록 쫀쫀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로 표현이 됩니다.